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070으로 걸려온 전화는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생각에 안 받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070이 아닌 010으로 걸려온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발신번호 조작 장치를 이용해서 해외에서 온 전화를 국내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수십억 대 전화금융 사기를 벌여온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들로 구성된 이들 일당은 중국을 거점으로 국내에서 활동했는데요. 검찰은 중국에 있는 간부급 조직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방준혁 기자입니다. 카메라와 중계기, 휴대폰 등 각종 통신 장비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압수된 발신번호 변작기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전화번호 앞자리를 070에서 국내 번호인 010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걸려온 전화번호를 국내 발신으로 위장하기 위한 겁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운영 조직을 적발해 21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연기를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과 함께 피해자 170명으로부터 합계 약 54억 원을 편취한 중계기 운영 조직의 실체를 밝혀내고 검찰 조사 결과 중국인 총책은 콜센터 조직에 매달 500개가량의 중계기 회선을 판매해 4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SNS를 통해 국내 조직원을 모집한 뒤 텔레그램으로 범행을 지시했고 조직원들은 중계기 부품 등 범행 도구를 던지기 방식으로 전달했습니다. 중계기 관리와 부품 배달 등을 맡은 조직원은 중국과 태국, 남아공 IT 출신으로 대부분 불법 체류자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관악구와 금천구 일대에서 원룸으로 위장한 중개소와 부품 보관소 15곳을 적발, 중계기 1,600여 대와 휴대전화 유심 8천여 개를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중국에 체류하는 총책과 간부급 조직원들을 추적 중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어제 형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자인 정준영의 이름을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요. 앞서 법원이 정준영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정은 딱 떨어지는 기준 없이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집단 성폭행 등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이 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2016년 1월과 3월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개월 동안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 2사이트에 정준영의 정보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실형을 산 최종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을 받은 정준영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엔 해당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내려달란 검찰 요청을 기각하면서 공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원 명령이 필요한 만큼 성범죄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 위험이 없다는 것을 법원에 입증하면 신상공개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랑 공공에 미치는 해악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정준영 같은 경우는 이미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성범죄자 신상공개 여부는 죄명 외에는 성문화된 기준 없이 재판부 재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정부의 압박에 제분업계가 움직였습니다. 밀가루 업계 빅3, CJ제일제당을 시작으로 대한제분과 삼양사도 밀가루 소비자 가격 인하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가공식품이나 외식물가 인하 등 실제 체감을 위해서는 이들 업체에 납품되는 밀가루 가격도 내려야 합니다. 제분업계는 기업과의 계약 문제여서 일률적으로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소비자용 밀가루 가격을 평균 6.6% 내리기로 한 CJ 제일제당을 시작으로 대한제분과 삼양사도 인하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양사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달란 정부 기조에 맞춰 현재 구체적인 할인폭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간 가격 인하를 주장해온 소비자단체에선 이번 발표가 소비자 체감으로 이어지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가 밀가루 자체를 사가지고 3kg짜리 하나 사면 몇 년 먹어요.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인하가 되려면 B2B 가격이 조정이 국제 곡물가 시세에 맞게 이루어지고 제조업체들이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인하를 해야. 실제 가공식품, 외식 물가 경감으로 이어지려면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납품되는 밀가루 가격이 인하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신라면을 50원 인하한 농심은 당시 CJ 제일제당에서 납품받는 밀가루 가격이 5% 낮아진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제분업체는 난색입니다. 기업과 기업 사이의 계약으로 가격 설정 조건과 기간 등이 다양해 변수가 많아 일률적으로 내릴 여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설탕값 짬짬이의 의혹 조사 등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 5개 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 인상 요인 흡수 노력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전국 곳곳의 봄 축제가 하나둘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축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바로 바가지 요금인데요. 축제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화두 역시 바가지 요금 근절입니다. 자칫 축제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지역 축제장을 찾은 유튜버가 어묵 5,000원어치를 달라고 하자 상인이 10,000원부터 판매한다고 선을 긋습니다. 소라는 한 컵에 5,000원, 돼지고기 바비큐는 4만 원입니다. 한국의 물가 진짜 비싸졌어. 야,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없는데? 올해 홍천강 꽁꽁축제에서는 순대 한 접시에 2만 원, 어묵 한 그릇에 10,000원을 받아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처럼 지역 축제가 열릴 때마다 바가지 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자체와 주민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바가지 요금 논란을 일으킨 대부분의 가게는 전국의 축제장을 돌며 입점료를 내고 장사를 하는 외부 야시장 업체들. 이에 강원도는 축제 기간 외부 업체의 입점을 최소화하고 바가지 논란이 발생할 경우 입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바가지 요금은 찾아온 관광객까지 내쫓는 그야말로 지역 주민들이 공들여 만드는 축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원시는 진해 군항제에서 바가지 요금 적발 시 1회 경고, 2회 해당 물품 판매 금지, 3회 퇴출 등의 삼진아웃제를 도입했습니다. 축제위원회도 바가지 요금 근절 결의 대회를 열고 행사 기간 직접 단속을 벌여 적발된 업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입점자의 실명제를 도입한 현수막도 개첩을 하고 저기 메뉴판이라든지 모든 그 판매 물품을 저희 위원회에서 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기재사항 외의 물품은 판매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바가지 요금 전담팀을 꾸려 주요 축제를 관리하고 경주시도 벚꽃 축제에 앞서 사전에 물품 가격을 정하는 등 봄 축제를 앞두고 있는 지자체마다 바가지 요금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 기후변화로 전 세계에서 극한 기상현상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주요 기후변화 지표들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온도는 174년 관측 이래 가장 높고 해수면 온도는 지난해 4월부터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금융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차량이 흙더미에 파묻혔고 건물들은 폭격을 맞은 듯 무너졌습니다. 지난해 9월 열대폭풍 다니엘이 리비아를 강타하면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산을 집어삼켰습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우리나라 면적의 1.8배가 넘는 산림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지상 낙원 하와이 마우이 섬도 관측사상 최악의 산불이 덮쳤습니다. 전 세계가 극한 기상 현상으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기후변화 지표들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 평균 표면 온도가 174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아 극심한 온난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수면 온도도 지난해 4월부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고 해빙 면적은 위성 관측을 시작한 1979년 이후 역대 최저로 관측됐습니다. As climate breakdown begins, countries remain hell-bent on raising emissions. The phase-out of fossil fuels is essential and inevitable.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금융은 1조 달러로 2020년 대비 2배가량 늘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산업화 대비 지구기온 상승을 1.5도로 억제하기 위해선 2030년까지 최소 9조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기후변화 비조치로 인한 손실 비용이 기후행동으로 지출되는 비용보다 크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재훈입니다.